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무디스 겁니다. 자, 늘 반복해서 등장하는 뉴스고 0점 몇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다수 국민의 민생이 걸려 있는 심각한, 누군가에게는 그저 숫자가 아니고 생존이자 희망인 그런 숫자들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는 5.9%나 성장했다. 이걸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수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의 전자제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수출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또 상당히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건데 4차 대유행을 빨리 막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각 가정과 기업들이 또 애를 쓴 결과죠. 거기에 정부가 돈을 푼 결과입니다. 대통령도 설명을 합니다. 지난해 올해 돈을 풀어보니까 역시 확실하게 효과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내년도 정부 예산 이제 604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국판 뉴딜과 제2벤처붐 확산, 이걸로 경기를 불러일으켜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경제 회복이 빨라지면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세금 수입이 확 늘어납니다. 그 세금 수입으로 재정 수지 적자를 어떻게든 줄이고, 그걸 줄이면은 국가 채무 비율도 늘어나던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정이 다시 건전성을 유지하게 되고, 재정 건전하면 그 다음에 또 돈을 퍼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바라는 선순환 그림입니다. 재정을 크게 풀면 성장률 높아지고 세금 수입도 커지니 빚 걱정을 너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번에 정부 입장인 거죠. 그러나 잘 보겠습니다. 604조 예산 중에 국회는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은 확실하게 깎아내야 됩니다. 이건 뭐 확실합니다. 그다음 백신 관련 예산인데 전부 다 합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청에 있는 거는 요 정도지만 각 부처 여기저기에 코로나19자를 붙여갖고 막 가 있는 예산들이 이게 제대로 된 코로나19 예산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깐깐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코로나19 예산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다 빼버리면 되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대응 일자리는 예산을 다시 미래 대비 일자리 예산으로 바꾼다든가, 어떤 것은 남겨서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완전히 빼버려야 되는 게 있고, 이런 것도 국회가 다 미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커진 예산은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요 악착같이 붙잡고 있죠. 자, 국가재정을 깐깐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는 늘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곧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